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요, 차지 포인트를 좀 알아볼 겁니다. 차지 포인트 분기 실적이 6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차지 포인트 1분기 실적을 좀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차지 포인트를 지금 리뷰를 하려고 했던 이유를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많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옮겨왔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는 것들부터 좀 보면 포트, 그러니까 충전 시설 말하는 거죠. 이 충전 시설이 수 24만 개 이상이 있는데 요 24만 개는 차지 포인트에서 언더 매니지먼트 한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차지 포인트 앱을 딱 켜서 거기에 뜨는 충전 시설의 개수는 대략 50만 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차지 포인트 말고도 다른 충전 시설들도 같이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비즈니스는 총 3개를 하고 있다. 커머셜,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전기차 충전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충전하는 게 바로 이 커머셜이겠죠. 그 다음에 플릿,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그 영업용 차량, 그러니까 뭐 아마존의 트럭들, 그다음에 이마트의 트럭들, 월마트의 트럭들, 이런 굉장히 많은 수의 트럭들을 이제 플릿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지던셜, 이거 뭡니까? 이거는 가정용 충전기죠. 가정집에 충전하는 배터리팩이 아니죠. 충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가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이제 요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전기차가 없고 미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차지 포인트로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봤는데, 여기 지금 테슬라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지금 밑줄근 이 부분이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다음에 BMW 나오고, 그 뒤에 벤츠 나오고, 뭐 도요타 나오고, 계속 바뀌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차지 포인트 이 충전기가 있으면, 뭐 충전 시설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다양한 전기 차량을 충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특히 이 차지 포인트로 테슬라가 충전이 되는가, 이걸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되는 거를 확인했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여기 지금 파란색 선 있죠?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지금 차지 포인트의 포트 세일즈, 그러니까 그 전기 충전 시설 있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도 따라서 발생을 할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뭐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외에 유럽 16개국에서 지금 차지 포인트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9개 나라의 언어까지 지금 지원을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커머셜 있고 플릿 있고 레지던셜이 있는데, 뭐 비즈니스 3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뭐냐면, 자, 지금 EV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전기차 환경을 지금 다 통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기차에서 쓰는 플랫폼이 구글일 수도 있죠, 애플일 수도 있어요, 아마존일 수도 있는데, 이 3가지 이런 모든 플랫폼에서 지금 차지 포인트가 지원이 된다, 요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폼은 뭡니까? 자,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에도 차지 포인트가 뜨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지 포인트 이런 앱에서 로밍 인터그레이션 된다. 그러니까 차지 포인트 말고 다른 충전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다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에 보시면 요것도 이제 나오죠. Charge your Tesla wherever you go. 그러니까 상용 커머셜로 지금 도로에 깔려있는 차지 포인트 앱에서 지금 테슬라 충전이 되더라라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건 뭡니까? 지금 포춘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76%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차지 포인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의 지금 서비스를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분야를 보면 뭐 이거 지금 기업 관련이니까 기업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 뭐 커머셜 프로퍼티, 뭐 부동산이 될 수 있겠고, 교육,
그 다음에 뭐 편의점, 주유소, 뭐 병원, 그 다음에 뭐 주차장,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차지 포인트의 충전 시설을 그들 가까이에 설치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자, 지금 차지 포인트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어카운트라고 하면 계정이라고 하는데 점점점 계정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누적 16배가 늘어났다 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돈 쓰는 게 8배가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언제부터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차지 포인트를 사용하는 그런 고객의 수 아니면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차지 포인트도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 뻔한 얘기다. 하지만 이제 요거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차지 포인트 점점 실적이 좋아짐을 좀 홍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매출의 그런 다양성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느냐, 요것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매출의 다각화를 3가지 색깔로 나타났죠. 주황색, 뭐 군청색, 약간 옅은 파랑색으로 나타냈는데, 이 지금 주황색은 뭡니까? 주황색 가장 큰 거는 지금 상업용 충전시설 하는 거겠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매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브스크립션은 차지 포인트의 서비스를 뭐 구독 경제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요 파란색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요 3가지가 지금 모두 해가 갈수록 점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뒤처지는 게 없이 이 3가지 모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의 다각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다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차지 포인트의 대부분의 매출은 이 상업용 충전 시설에서 나오고 있더라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매출은 북미에서 발생을 하고 굉장히 이 정도는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있더라. 하지만 해가 갈수록 미국도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늘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그로스 마진이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이 지금 한 25% 정도에 달하는데, 이 그로스 마진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맨 위에 나오는 레비뉴에서 이 cost of goods sold, 그러니까 판매 원가를 뺀 게 그로스 프로핏이고, 요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게 그로스 마진이다. 그런데 지금 이 그로스 마진이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더라.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이건 사실은 줄어들면 좋겠죠. 매출은 늘어나면서 얘는 줄어들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쭉 줄어들었어요. 84밀리언에서 한 79밀리언까지 조금 줄어들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이 지금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예전엔 103%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 적자였겠죠. 완전 적자인데 지금 볼까요? 지금은 전체 매출 중에 한 66%를 우리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달리 말하면 나머지 34% 정도는 얘들이 이제 흑자 전환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34%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판매 원가를 또 빼면 사실 많이 남진 않는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얘들이 지금 흑자 기업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비뉴와 지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매출은 이쪽 부분이에요. 매출이 145, 146, 241, 468로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똑같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운용 비용도 올라가고 있더라.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22년이랑 2023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 지금 똔똔이죠. 버는 거 운영비용으로 다 썼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영비용에 비해서 매출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갈수록 이게 올라가고요. 이건 뭐 요 정도 계속 유지만 해줘도 이거 어떻게 된다?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흑자 전환을 언제 할 거다라고는 사실 말씀은 잘 못 드리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뭐 대차대차표 가지고 왔는데 2022년도 1분기입니다. 1분기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YOY겠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매출이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13만 정도 벌었으니까 판매 원가를 빼야겠죠. 한 9만 9천 정도를 뺍니다. 빼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비용을 또 빼요. 얼마를 뺍니까? 11만을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만을 벌었는데 거의 20만을 써버렸죠. 결국 마이너스 7만 정도가 적자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분기의 순손실액은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3개가 붙으니까 79밀리언 달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한 분기에 이렇게 79에서 80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지금 소진을 하고 있는데, 얘들 지금 현금과 현금성 자산, 뭐 단기 투자금 요런 게 얼마가 있냐 그랬을 때 지금 682밀리언 달러가 있더라. 한 700밀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뭐 한 80밀리언 달러라고 했을 때 그럼 몇 분기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88에 64 88, 89, 70, 9개, 9분기는 안 될 것이고, 대략 한 8분기 정도는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들 뭐 R&D하고, 그 다음에 뭐 충전시설을 더 깔게 되면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8분기 못 버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한 1년 정도는 돈이 부족해서 뭐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어디서 돈을 더 꾸어거나 요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금 사정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얘들 빨리 흑자 전환해야 되는 게 급선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했네요. 가지고 있는 자금은 일단은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흑자 전환을 해야 된다. 흑자 전환 못하면 얘네 계속 주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에 대한 점유율을 좀 빨리 높여야 되는데 좀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죠. 왜냐면 제가 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자, 테슬라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지금 슈퍼차저를 GM이 또 쓰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GM이랑 포드도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 슈퍼차저용 그냥 바로 플러그를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가 지금 충전시설에 대한 그 점유율을 엄청나게 뺏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차지포인트 투자자라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어야 됩니다. 자, GM이랑 포드가 슈퍼차저를 쓴다고? 그러면 이 슈퍼차저로 고객을 뺏기는 게 아닌가? 차지포인트에 와서 충전을 하던 기존 고객들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뭐 또 그렇게 막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기사 요 정도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포드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까지 지금 자사의 전기차가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슬라 측과 합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GM이랑 포드가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용 충전 이런 단자를 아예 그냥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차지 포인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차들이 수익이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결국 차지 포인트가 만들 수 있었던 매출이 테슬라로 가는 거겠죠.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날 텐데 그런 차들이 다 테슬라 슈퍼차저로 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테슬라가 왜 대체 슈퍼차저를 오픈을 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2월에 100억관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2월 15일 날 100억관에서 발행을 한 그 홍보 내용이에요. 홍보 내용인데 이게 뭐냐? 자,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빨리 마련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한테 이제 뭐라고 했냐. 자, 처음으로 테슬라가 그들의 슈퍼차저를, 미국에 있는 슈퍼차저를 적어도 7,500개를 다른 EV가 쓸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개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백악관이랑 이미 일단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슈퍼차저의 공개는 사실 뭔가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많은 모든 자동차들이 앞으로 테슬라 앱에 나오는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우리가 쓰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2월 달에 이미.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차지 포인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사에 나오는데, 자, 벤츠랑 차지 포인트랑 뭐 MN8 에너지랑 파트너십을 맺고요. 그 다음에 400개의 차징 허브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00개의 차징 허브, 그러니까 충전 시설에 들어가는 충전기의 개수는 대략 한 2,500개가 될 건데, 요거 미국이랑 캐나다랑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차지 포인트랑 볼보랑 스타벅스가 지금 또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그들 지금 그들 주변에다가 60개의 지금 뭐 DC 패스트 차저를 한 15개 개소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거야 라고 이제 2023년 여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요런 내용들이 벌써 2월 달에 지금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금 슈퍼차저의 개방은 이미 예고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2월 달에.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백악관이 지금 이걸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퍼블릭 달러를, 그러니까 공공 자금을, 나라의 공공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지 포인트도 어떻게 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슬라도 지금 그들의 충전 시설을 개방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아마 받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투여를 하는 거겠죠. 정부는 투여를 하면서 자, 필링 갭을 한다. 지금 갭을 메운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무슨 갭입니까? 전기차는 많은데 충전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들이 느끼는 그런 뭐랄까요, 격차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한다. 그래서 지금 시골, 그 다음에 약간 좀 가기 어려운 곳에다가도 지금 충전 시설을 확충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자동차들이 쓸 수 있는 충전소를 10만 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고 봤을 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 지금 일단은 GM이랑요, 포드가 테슬라를 지금, 포드 이거 맞죠? 포드가 테슬라를 지금 쓰기로 했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의 상용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라는 거죠. 더 전기 자동차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전기차의 확산이 굉장히 좀 지속되는 게 아니라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가속이 되게 되면 뭐랄까, 충전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GM이랑 포드 같은 데서 나오는 전기차가 많기 때문에 슈퍼차저로 가는 차들이 많겠죠. 하지만 나머지 이런 GM이랑 포드가 테슬라만 쓰겠습니까? 뭐 젠더가 있게 되면 당연히 차지 포인트로 와서 충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이러한 뉴스는 결과적으로 차지 포인트가 손해볼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EV 세상이 점점 빨리 오면 결국 차지 포인트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는 약간 생각이 뭐였냐면, 자, 그러면 차지 포인트에서 충전하는 기존의 차량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로 옮겨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위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충전을 해왔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이제 표준이 된다고 할지언정 기존의 충전 시설을 쓰던 그런 전기차 사람들은, 기존의 차지 포인트를 쓰던 사람들은 계속 그냥 사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GM, 포드랑 이런 약속을 했지만 기존의 차지 포인트의 고객을 뺏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자, 앞으로 GM이랑 포드가 테슬라 슈퍼차저용 충전 단자만 차에서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차지 포인트 이렇게 충전 덕에 가면 이쪽은 뭐 테슬라를 할 수가 있고 이쪽은 나머지 EV들을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나오는 앞으로 나올 GM이랑 포드 자동차가 테슬라로만 충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테슬라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 결국 이걸 쳐다보겠죠. 그러면 사실은 테슬라용 잭을 만들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뭐 변환잭, 젠더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니면서 슈퍼차저가 딱 꽉 차 있으면 다른 충전 시설을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가 표면적으로는 야, 이거 앞으로 GM이랑 포드에서 나오는 차는 슈퍼차저만 사용하겠구나라는 건 1차적인 생각이고요. 그걸 조금 더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차들이 뭐 충전 독은 테슬라일지언정 다른 전기 자동차용 충전 시설도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한 대쯤은 다 층충전 변환잭을 가지고 다닐 거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지 포인트는 수혜를 그냥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뉴스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차지 포인트 고객 다 빠지겠구나, 이제 슈퍼차저로 다 이동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마이너스 한 14% 정도가 빠져가지고 여태까지 올라갔던 걸 그냥 다 까먹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슈퍼차저가 많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차지 포인트에 사람들이 충전을 안 할까?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차지 포인트에서도 테슬라 차량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슈퍼차저용 이제 충전 독을 가진 자동차들이 나와도 이 차들이 슈퍼차저로 안 가고 차지 포인트 충전 독을 더 이용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은 사실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고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이번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오르긴 했었죠. 오르긴 했지만 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아직까지도 바닥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차지 포인트가 돈이 아직 많기는 하지만 흑자 전환을 해야, 잉여 현금이 발생을 해야 얘네들이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차지 포인트가 흑자 전환에 돌아왔구나 하면서 약간 시선이 좀 바뀌면서 차트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의 전반적인 추세의 변화는 차지 포인트가 흑자 전환을 하는 시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금 차지 포인트 실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지금 핫하게 나오는 그 테슬라 충전독을 지금 GM이랑 포드가 이제 슈퍼차저만 이용한다라는 뉴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고 싶었고, 제가 만약에 제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차지 포인트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효과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의견을 좀 교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댓글에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지 포인트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내일 다른 기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